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위상수학 개강이고 간단하게 OT 하고 시작할게요. 위상수학 4주 과정이고요. 일단은 수강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등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업 방법 요거 적으셔서 하시면 되겠고, 등업글은 지우시면 안 돼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속 냅두시고, 그 다음에 닉네임도 변경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비대서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는 뭐 개념 테스트, 과제, 종합 문제 그런 각종 풀이들이 올라가고, 혹시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 2024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상수학 란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이제 개념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제 복습을 잘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매주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정의, 정리 뭐 쓰는 거, 혹은 true, false 문제, 그다음에 뭐 예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는 이제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강생분들은 이제 당일에 프린트 제공하고, 또 따로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에 또 제공이 될 거예요. 그 지스쿨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 거기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직강생 전용관 클릭하셔서 직강생 보충 강의 여기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되고, 당일 9시 35분까지 9시부터 이제 풀어가지고 9시 35분까지 제출한 것에 하나겠습니다. 당일 채점을 해서 메일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메일 주소 꼭 정자로 잘 적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풀이가 제공되지 않아요. 정의 정리 쓰는 것들은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뭐 스스로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풀이가 필요한 문항 이런 건 풀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카페에 풀이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의 내용에 대한 개념 테스트는 제공은 하지만 채점은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1주차 내용을 2주차 때 테스트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4주차 내용을 그럼 5주차에 테스트하면 5주차가 없으니까 제공은 해드리되 채점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잘 복습하시고 문제 반드시 풀어 봐야겠습니다.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겠고, 풀이 제공이 되고요, 카페에. 그리고 직강생분들은 뭐 모두 오신 분들 다 채점이 되고요. 인강생분들은 1, 6월, 1, 8월 패키지생 분들만 한해서 채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셔야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수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게 기한이에요. 알겠죠?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해서 제가 토요일 날 그럼 받는다는 얘기고, 다시 그 다음 주 수요일 중으로 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출 방법은 제가 이제 과제 파일도 역시 제공을 해드려요. 거기다가 혹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습장에 푼 거 막 그런 거 막 스캔해가지고 보내시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제공한 과제 파일에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직강생분들은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수요일이니까 이제 현대대수를 또 듣는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메일로 아까 기한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첨삭란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스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해당하는 것들은 채점이 다 안 됩니다. 기한 늦은 거, 그다음에 이름 쓰지 않은 거, 이름을 써야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거 누군지 해서 올려드리는데, 요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 쓰지 않는 것도 이제 앞으로 채점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다음에 제공한 과제 파일에 풀지 않은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하지 않은 거, 막 무슨 그림 파일 뭐 이런 걸로 막 여러 개 합쳐가지고 보낸다든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낸다든가, 정확히 PDF 파일로 스캔해서 딱딱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을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문제, 역대기출 문제가 또 마지막 주차에 제공이 됩니다. 최종 복습하시고 조금 다양한 문제들 더 풀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 또 제공이 되고, 풀이 역시 카페 업로드가 되겠고, 또 이제 역대 기출 문제 풀이는
그러니까 이제 종합 문제 풀이는 제공이 되는데 역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거고 혹은 과제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판서 노트 혹은 과제 풀이 여기에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따로 제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채점은 없고요. 역대 기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푸는데 복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 때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풀어봐야겠습니다. 반드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수업 후 하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 혹은 다음 카페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 과목 관련 내용에 한해서 가능하고 기한은 개강일부터 종강일에서 과목 주차 곱하기 5일 되는데 위상수학은 계산해 보니까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에다가 4주차 수업이고 5일 곱해서 20일 더하게 되면은 4월 18일까지 질문이 가능하겠고요. 인강생분들은 자신 이제 그 수강 과목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서 노트는 이제 판서 조교쌤이 필기한 그 판서 노트가 제공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직강 수업 다음 날 목요일 오전 중으로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록해 주세요 하면은 오전 중으로 등록이 돼서 뭐 간단한 문자가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브 노트는 이제 그 증명을 다 우리가 쓰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제가 타이핑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역시 직강 수업 다음 날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인강생분들은 영상 관련 문제 혹은 자료 인쇄 문제 같은 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지스쿨 학원에 문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표는 9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9시부터 오셔가지고 개념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 수업 시작은 9시 40분부터 해서 1시간 15분씩 정도 진행이 되겠고 점심시간 1시간 10분 그래서 15분씩 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5교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잡아놨고요. 근데 위상 수학은 타이트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내용이 적지 않은데 4주 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5교시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넉넉하게 널널히 막 진행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상 수학이 4주에 끝내는 거라서. 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겠고 스터디 하실 분들 스터디 하시면 되겠어요. 1, 2월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계속 하실 분들은 그 스터디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좀 잘 안 됐거나 다시 새로 원하시는 분들 혹이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앞쪽 맨 끝에 여기 그 설문지 있거든요. 조교쌤한테 설문지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점심시간 때까지 이때까지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크게 주제로 보면 뭐 어차피 이제 다 배울 것들이고 문제의 개수는 위상수학은 비중이 높지도 않고 뭐 낮지도 않다. 좀 사실 좀 낮았었어요. 여기 보면은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고 4점 정도. 높지 않았죠. 낮은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점점 낼 게 없죠. 그래서 위상 사실 뭐 좀 중요한 과목인데 그래서 두 문제가 탁 나왔었죠. 이때 탁 얼마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때 딱 한 문제 4번 나왔다가 갑자기 두 문제 나온 거죠. 조금 당황을 했겠죠. 이럴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냈고 근데 또 이때는 또 한 문제 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겠고 그 이상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나왔냐? 두 문제가 나왔죠. 두 문제가 나왔고 6점, 2점 하나, 4점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겠고 내용은 뭐 도집합, 컴팩트 전체적인 위상은 K 위상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거리 공간에서 열린 구를 그리는 거 이거 오늘 해볼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다 쉬운 편. 위상이 한데 이제 뭐 좀 그래도 쉽지 않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골머리 썩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만하게 나왔습니다. 할만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래서 괜찮다. 이번 것도
좀 쉬웠다, 쉬운 편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걸 일단 거리 공간 이따 해보겠지만은 이거 뭐 어렵지 않고요.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집합 컴팩트, 이거는 이제 K 이상인데 이거는 작년 수업 시간에 있는 거고, 컴팩트는 종합 문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는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보면 일단은 위상수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집합론, 그 다음에 해석학, 이 정도는 좀 기본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뭐 엄청 깊게 뭐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집합론 역대 기출 문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그거를 따로 제공을 할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1주차 때 제공할 테니까 몇 문제는 안 되거든요. 한 10문제 정도 되나? 그거 되니까 꼭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실공간, 실해석학에서 우리가 이제 실공간인데 그 다루는 위상이 그거를 일반화하는 거죠. 일반화. 그래서 계집합, 거기 실공간에서 계집합 있지 않습니까? 열린 공간 같은 거, 그런 계집합, 그리고 연속, 함수의 연속 했었죠. 그것을 이제 일반화한 거예요. 다양한 위상, 이런 위상도 주고 저런 위상도 주고, 그 위상에서 또 계집합 알아보고 함수 연속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런 거에 계속 그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반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실공간은 어쨌든 간에 내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 기하적으로 잘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는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현대대수랑 다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내용을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자주 보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실해석학, 사실은 이제 미적분학을 좀 엄밀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맞죠? 미적분학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한 거니까 좀 그래도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입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막 거부감스럽고 그렇지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조금 거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많이 투자를 해놓고, 안 해놓고 어렵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을 자주 보고 생각을 역시 고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야겠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많이 출제되는 게 뭐 내부 폐포 경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항상 좀 물어볼 수 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위상 공간에서 내부 폐포 경계, 도집합 등을 구하는 문제. 작년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K 위상, 이런 완전히 새로운 위상은 아닙니다. 제가 교재에 있었던 위상이라 그랬고, 이거는 익숙한 위상이에요. 그래서 도집합, 컴팩트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출제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할 수가 있어야겠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잘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위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어떤 형태인가, 그런 것을 간파를 하는 거다. 그런 걸 분석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양한 위상 공간 접하고 그 위상 공간에서 위상을 분석하는 능력, 즉 계집합이 어떤 형태인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1주차 시작을 해볼게요. 위상을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나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은 1주차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엄밀하게 가고, 그래요. 지금 내용이 전개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다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1주차 요 내용을 반드시 조금 이게 힘들더라도 그 벽을 넘어야겠어요. 반드시. 알겠죠? 그거는 좀 약속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자, 위상이 먼저 당연히 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 타우를, 이거 타우라고 하거든요. 예, 타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X상의 위상이라고 한다. 그 세 조건이 뭐냐?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에요. 알겠죠? 일단 위상이라는 것은 뭐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그게 일단 대상이 뭐냐면은 이 집합 X가 있으면은 그거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에요. 일단은 여기다가 조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럼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그 타우라는 것은 공집합 갖고 있어야겠고 X 전체 집합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타우에서 원소를 어떻게 뽑든 한계를 뽑든 유한계를 뽑든 무한계를 뽑든 가상계를 뽑든 비가상계를 뽑든 그것들을 다시 전체 합집합하면 다시 그 안에 있어야겠어요. 타우에. 여기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한계만. 유한계에 대해서 내가 유한계만 두 개를 뽑든 한 10개를 뽑든 어떻게 유한계를 뽑든 그거의 교집합이 타우에 속해야겠어요. 별거 없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저 타우를 X상의 위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위상, 이 타우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계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이 X의 계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실공간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성질이었죠. 실공간에서 계집합 이런 것들 만족했잖아요. 계집합, 공집합, 전체 집합 R, 계집합 맞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계집합이라는 거거든요. 계집합 맞고 계집합들 다시 막 어떻게든 합치면 계집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한계에 대해서 또 교집합 시키면 다시 그 계집합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공간의 그 계집합의 주요 성질을 공림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눈에 띄는 거는 합집합에 대해서는 개수를 제한을 안 뒀는데 이게 이제 람다라는 것은 첨수족이거든요. 이게 뭐 유리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어떤 something 유한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비가산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럼 임의로 뽑았다라는 거거든요. 개수를. 근데 합집합은 그렇게 해서 닫혀 있지만은 교집합은 왜 유한계로 이제 제한을 뒀느냐? 이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우리가 또 보면은 무한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못 받는데 대표적으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같은 거. 얘는 계집합이 맞아야 해요. 계구간이거든요. 0부터 1 플러스 n분의 1까지 맞죠? 1이면은 0부터 2까지, 2면은 0부터 2분의 3까지 맞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얘네들을 다 교집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는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맞죠?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1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러분이 어떤 n을 계속 취하더라도 계속 1이 들어가요.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언젠간 잘려요. 맞죠? 이게 n분의 1이 계속 1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계집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집합, 무한계 교집합이었더니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근데 합집합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다 그냥 무조건 임의계수 합집합해도 다시 계집합이 된다 이거죠. 됐죠? 집합 X상에 이제 타우가 주어진 공간을 위상 공간이라고 해요. 이 집합의 X에 이 타우라는 그 있죠? 예, 지금 방금 한 거 위상, 걔를 장착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걔가 뭐다? 위상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장착을 시켰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X, 타우, 집합에 타우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예로 나타내며 근데 이제 어떤 문제라던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곳에서 위상이 그냥 그 타우로 혼동의 소지가 없다. 무슨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굳이 타우를 계속 쓸 필요 없이 X라고 그냥 하겠다. 그냥 얘를 위상 공간으로 그냥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또 이 계집합 정의가 그러면은 타우의 원소를 계집합이라고 하겠어요. A가 위상 공간 X의 타우의 원소일 때 A를 X의 열린 집합 혹은 계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닫힌 집합은 우리가 이제 실해석에서도 마찬가지 여집합이 계집합인 거. A 여집합이 다시 타우의 원소가 되면은 A를 X의 닫힌 집합 또는 폐집합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의인 거죠. 정의. 그래서 A가 폐집합이다라는 얘기는 A 여집합이 뭐라고요? 타우의 원소인 거. 맞죠? 계집합인 거. 이게 정의예요. 이게 필충. 정의는 필충이죠. 그렇죠? 자, 노트로 첫 번째, 자 A가 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A 여집합은 폐집합이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 자, 이게 지금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정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A 여집합 넣어볼게요. A 여집합 넣으면 A 여집합이
폐집합이라는 거는 그 여집합의 여집합이 계집합이라는 건데 그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계집합이다. 타고에 들어간다.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계집합이면은 그거의 여집합은 폐집합이 되겠어요. 맞죠? 어떤 집합이 폐집합이면 그거의 여집합은 계집합이 되겠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계집합이 만약에 아니에요. 어떤 집합이 계집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폐집합이다. 폐집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폐집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는 아닙니다. 이게 여집합 관계라고 해가지고 얘가 아니면 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개 양분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로 실공간 R에서 얘는 계집합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폐집합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애도 당연히 있으니까 뭐 어떤 하나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1의 조건 3에서 3번 뭐였죠?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개수는 뭐 유한계니까 뭐 M개 요거에 대해서 했는데 두 개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어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정의를 여기 임의의 유한계 안 하고 그냥 임의의 두 개에 대해서. 그럼 임의 두 개에 대해서 당연히 유한계에 대해서 되면 당연히 두 개에 대해서 되는 거고 두 개에 대해서만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해도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W가 있어도 요 두 개 먼저 교집합한 거 타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랑 얘랑 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또 교집합하면 타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개만 된다라는 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계속 그걸 반복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냥 바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유한계에 대해서라고 보여도 만약 위상인 걸 보일 상황에서 임의의 유한계에 대해서라고 보여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임의의 두 개에 대해서만 성립한 걸 보여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반복 적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체 공간 X가 이제 분명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열린 집합이 있었는데 X의 열린 집합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누구의 열린 집합이냐. 근데 그 다루는 대상이 지금 X밖에 없어. 공간 내가 지금 뭐 어떤 다루고 있는데 문제라든지 어떤 곳에서 그럼 굳이 계속 X의 열린 집합, X의 열린 집합, X의 닫힌 집합 이런 말을 계속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열린 집합이라고 해도 당연히 X의 열린 집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공간 X가 분명할 때는. 근데 이제 공간이 막 두 개가 나와요. X하고 Y가 나와요. 그럼 열린 집합이 있을 때 이게 누구의 열린 집합인지를 명시를 정확하게 또 그때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전체 공간이 하나는 뭐 상관이 없다. 그게 닫힌 집합도 마찬가지. 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상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위상이 뭔지 이제 말을 했는데 위상 하나 자명한 위상인데 임의 집합 X에 대해서 요렇게 줬어요. 예, 요거 뭐 I 이상한 기호인데 수식 문자인데 이 기호는 잘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비산 이상은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두 개 집합 가지고 있어요. 공집합하고 X. 얘는 이제 위상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위상이 된다 이거죠. 1번 조건 당연히 지금 만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뽑아서 다 합집합하든 간에 탓이 이 안에 있겠죠. 이런 거밖에 안 될 거잖아요. 교집합해도 마찬가지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위상, 성질, 공리 세 가지를 만족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위상이 되는데 이건 너무 생각하는데 자명한 위상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명한 위상 혹은 비이산 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산적이다라는 얘기는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집합으로 분리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못하고 그냥 이게 하나의 계집합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산적이지 않다. 비이산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는 이산 이상이라고 하겠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임의 집합 X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모든 집합이 계집합이 돼야겠어요. 즉 모든 집합이 계집합 X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그 집합 X의 파워셋이라고 하죠. 멱집합 X의 모든 부분 집합을 모임 원소로 하고 있는 집합들의 모임. 그래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해가지고 D자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자주 쓸게요. D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산 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역시 X의 위상이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해요? 맞죠? 1번 만족하고 모든 부분집합을 계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집합하든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인데 그게 당연히 이 안에 있을 거고 교집합해도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안에 있을 거고 얘는 2, 3 이상이라고 한다.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한 점 집합이 이런 것도 계집합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산적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3번은 이제 계집합이 누구뿐이에요?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집합도 있을 텐데 패집합은 뭐죠? 다시 얘하고 얘인 거예요. 왜냐면은 패집합은 뭐예요? 여집합이 계집합이 돼야 되는 건데 공집합 같은 경우 여집합이 x잖아요. 근데 그 x가 계집합이 맞잖아요. 그럼 나는 패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패집합이 얘네들밖에 없다. 계집합하고 패집합 얘네들 뿐이다. 그럼 이산 이상은요? 모든 집합이 계집합이고 패집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집합을 잡아봐요. 그 집합의 여집합은 계집합이 맞나? 맞지. 어떤 집합의 여집합도 당연히 이 안에 있을 거니까. 그것도 개의 x의 부분집합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모든 집합이 계집합이고 모든 집합이 패집합이다. 이산 이상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상이에요. 우리가 해오던 이상인데 집합 Rn. 물론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에서 R에서만 했지만은 사실 뭐 R2, R3 이것도 그냥 그대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변수 미적이나 그런 데서 했듯이 집합 Rn에서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열린 구 오픈 볼 해가지고 이제 B자 따오고 얘가 중심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 모아놨나 봤더니 X하고의 거리가 R보다 작게 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에요. 맞죠? 이게 노름이니까 X하고 Y 사이의 거리죠. X가 이제 지금 Rn에서 하는 거니까 좌표를 그 X1부터 Xn까지라고 하고 Y를 Y1부터 Yn까지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우리가 거리 어떻게 구해요? 유클리드에서 좌표끼리 빼주고 그거 제곱하고 그렇죠? 각각 다 더하고 얘도 n번째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하잖아요. 맞죠? 요거거든요. 노름 계산법이 맞죠? 그래서 요게 R보다 작게 되는 그런 Y들의 모임. 얘가 이제 열린 구인 거죠. 자, 뭐 R4는 우리가 이제 가시화할 수는 없고 세 가지 R에서 저 열린 구는 어떻게 됩니까? R에서는 저 열린 구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중심이 X고 반지름이 R인 열린 구는 이런 개구간이거든요. 중심이 X고 그렇죠? R만큼 떨어져 있는 거. 요거고 얘가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구간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R, X 마이너스 R. 그래서 요 구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2라면요. R2에서는 그림만 보면은 뭐예요? 중심이 X고 거리가 R보다 작은 점들의 모임. 근데 R2에서 그것은 다 모아보면은 이런 열린 원판이거든요. 오픈 디스크. 맞죠? 여기가 중심 X고 반지름이 R인. 요게 되겠어요. 그리고 R3에서는요. R3에서는 당연히 정말 열린 구가 되겠죠. 구. 오픈볼. 맞죠? 3차원에서 있는 오픈볼. 얘는 안에 내부 있는 거 다.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4차원부터는 또 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열린 구라고 하는 거고. 얘는 개원판, 열린 원판. 얘는 열린 구간, 개구간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열린 구예요. 맞죠? Rn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합 U라는 걸 볼게요. 집합의 집합, 모임인데 어떤 U를 모아놨나 봤더니 요 조건을 만족하는 U. 요 조건을 만족하는 U. 뭐냐면은 U의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고 U에 포함되는 그 열린 구가 존재한다. 반지름 R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런 열린 구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U의 어떤 점을 잡던 간에 그 점을 포함하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하고 적당한 반지름 R이 있어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구가 있어서 U에 포함되는 그런 열린 구가 존재한다. 즉 반지름 R이 존재한다. 요 성질을 만족을 하는 얘는 바로 집합 Rn상의 바로 위상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 R에서 R, 실해석학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이런 게 계집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U가 아래에서 계집합이다. 그건 뭐예요? 모든 점이 4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점을 포함하고 그 집합에 포함되는 열린 구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사실 아래에서 계집합 정의였었잖아요. 그게 그냥 뭐 열린 구로 바꾼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1차원에서는 개구간이니까 그걸 일반에서 쓴 것뿐이에요. 어쨌든 얘가 이제 위상이 되겠어요. 토폴로지 되겠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U를 이름을 붙여줘요. RN의 보통 위상이다. usual topology다. usual topology. 그리고 U를 장착한 얘를 보통 위상 공간, 간단하게 보통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공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실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은 유클리드 공간. 됐죠? 자, 그럼 이제 위상을 먼저 알아봤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판별을. 예전 기출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 중에서 이 집합 X 4점 집합인데 여기에 위상인 것은 를 물어봤어요. 1번 위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X하고 공집합이 일단 다 들어갔는지 봐야 돼요. 근데 당연히 다 들어갔어요. 일단 그거는 판별 기준이 안 되겠고 근데 요거 두 개 합치면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 합집합하게 되면은 A, C, D인데 그게 다시 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거 타우라고 할게요. 다 각각 다 타우. 타우. 여기에 없다. 그럼 위상이다 아니다? 이 타우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물론 요 뒤에 거 두 개 교집합해도 두 개니까 유한계니까 두 개 교집합해도 D인데 그 D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위상이 절대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안 돼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2번은요. 2번은 이렇게 교집합해도 합집합해도 여기 다 있고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2개, 3개, 4개 어떻게 계속 합집합해도 다 있고 교집합해도 뭐 이렇게 해도 A죠.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CD 이거 있고 어떻게 해보더라도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위상이 맞다 이거고 3번은 요거 벌써 걸리죠. A, B 합집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안에 없어요. 위상 아니다. 얘도 그렇죠. 너무 바로 보이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크게 안 써도 보이네요. 이거는 어쨌든 2번이 위상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러면 4점 집합에서 이제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2점 집합이다. X가 2점 집합이다. 요 X에 정의될 수 있는 위상을 모두 구하시오. 뭐가 있을까요? 위상. 저 집합에 정의될 수 있는 위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B 이상 이상은 무조건 자명한 거 얘는 무조건 정의할 수가 있겠고 또 요거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거 위상 돼야 안 돼요? 되죠? 해보세요. 조건 다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되죠?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된다 이거죠. 이거는 당연히 돼요. 왜냐하면 이산 이상이니까 모든 집합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X에 대해서 이산 이상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B산 이상이라. 그러니까 4개라는 거죠. 개수를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늘려서 집합 원소 3개다. 집합에 있는 원소가 3개다. 요거는 정의될 수 있는 위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많겠죠? 아까 하나만 늘어나도.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요. 서브노트 일단 있고요. 일단 당연히 자명한 위상 요거 한 개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개라는 거는 요런 꼴 요거 A, B, C 이렇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3개 요런 꼴 3개 또 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꼴이 요만큼씩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다 위상이 지금 된다. 많죠 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셋 2산 이상 한 개 있겠고 그래서 총 합치면 29개 됩니다. 좀 많죠 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늘어나면은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355개.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나면은 요만큼. 어쨌든 뭐 그냥 정말 참고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따름 정리 하나 보면은 위상공간 X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다. 공집합하고 X는요 무조건 닫힌 집합, 폐집합이 되겠어요. 그리고 2번 임의의 닫힌 집합에 대해서 F알파, 임의의 닫힌 집합 람다를 그냥 알파가 람다를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 보면은 첨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다는 거예요. 개수를 내가 유한계를 갖고 오든 무한계를 갖고 오든 상관이 없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임의의 개수에 대해서 교집합은 폐집합이다. 그리고 임의의 닫힌 집합. 근데 i를 첨수를 보니까 1부터 m까지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한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 유한계에 대해서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계집합하고 좀 어때요? 2번하고 3번이 좀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폐집합들은 어떤 개수를 교집합하더라도 다시 폐집합이 유지가 되지만은 무한계로 하면은 혹시 합집합은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실공간에서도 봤듯이 자, 합집합 n은 1부터 만대까지 열어볼게요. 1,3 마이너스 n분의 1. 요거 당연히 폐구간, 폐집합 맞거든요. 실공간에서 아래서 한 거예요. 당연히. 자, 요거 위상공간 당연히 아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간이라는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에서 얘는 폐집합인 뭔가 폐집합 이미 무한계 합집합 했거든요. 자, 요거 뭐죠? 1 넣으면은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1부터 2분의 5까지. 해가지고 이게 점점 3에 이제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합집합하는 거니까 어쨌든 1부터 계속 다 들어갈 거고 3에 계속 가까우면서 이게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은 포함한다 못한다? 못하죠. 3은 계속 가까이만 가지 포함은 못해요. 근데 3의 근처에 있는 거는 언젠간 포함합니다. n분의 1이 맞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폐집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됐고 그러면은 이제 증명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 쟤네들이 폐집합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집합의 여집합은 x잖아요. 근데 얘가 당연히 계집합이다 아니다? 계집합 맞거든요. 타워 연소거든요. 무조건. 따라서 얘는 그럼 폐집합이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거죠. X 여집합은 공집합인데 그 폐집합 맞거든요. 계집합 맞거든요. 공집합이 계집합 맞거든요. 얘 여집합이 계집합이니까 X는 폐집합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폐집합에 대해서 이제 임의의 개수. 보여야 되는 건 뭐예요? 요것이 폐집합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 보여야 돼요? 제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그걸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여집합이 계집합이겠는가? 근데 요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여집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계집합이 맞아야 하네요. 맞죠? 왜냐면 얘가 계집합이 아니다. 계집합이 맞아야. 그러면은 그 계집합 이게 몇 개든 간에 임의의 개수 합집합한 거 계집합 맞다 아니다? 맞다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폐집합이 맞다 이거야. 맞죠? 그 다음에 3번 또 같죠. 증명 방식이 1부터 m까지죠. fi. 요거 여집합이 계집합이 되겠는가?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가 되고 얘는 계집합이 맞아요. 맞죠? 이거 fi가 폐집합이니까 그럼 그 계집합인데 그거 유한계 정도는 괜찮거든요. 유한계 교집합한 거는 다시 계집합이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폐집합이 맞다 이거. 됐죠? 그래서 폐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2점 집합, 3점 집합 봤지만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 정의될 수 있는 위상은 유일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위상을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이런 이상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이상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상을 장착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합이 그 위상 공간에서 계집합이 되냐 안 되냐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맞죠? 집합은 고정돼 있는데 위상을 다르게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집합의 위상을 여러 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타우 알파가 집합 X상의 위상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다 교집합시킨 거는 다시 X의 위상이 된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리가. 자, 그거를 한번 보여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공리 세 가지 만족해야겠어요. 이 모든 교집합을 우리가 이제 타우라고 다시 문자를 뒀거든요. 그러면은 공집합이 들어가겠는가, 전체 집합 들어가겠는가 이건데 모든 람다의 알파에 대해서 공집합하고 x는 타우 알파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타우 알파는 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집합하고 x는 모든 타우 알파에 포함된 거니까 타우 알파의 모든 교집합에 다 포함되겠어요. 따라서 타우에 포함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보여줘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임의의 개수 뽑아야 돼요. 임의의 u 베타라고 할게요. 첨수 알파는 썼으니까. 그래서 타우에서 임의의 u 베타 뽑았다. 베타는 첨수족 i, 임의의 첨수족 i. 요거에 대하여 뭐 보여줘야 돼요? u 베타의 합집합이 다시 타우에 들어간다.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공리 만족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u 베타가 어쨌든 타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u 베타라는 거는 모든 타우 알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 u 베타는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 알파에 들어간다. 맞죠? 타우에 들어가니까요, u 베타가.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얘네들 합집합한 거. 자, 각 알파에 대해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 얘네들 u 베타 합집합한 거.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 알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그렇죠? 이 타우 알파는 위상이니까. 맞죠? 위상이니까 u 베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각 알파에 대해서 타우 알파에. 그럼 이제 모든 합집합이 요게 다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모든 알파에 대해서 타우 알파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타우 알파에 들어가니까. 즉 타우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집합에 대해서인데 그건 임의의 유한계 두 개에 대해서만 보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의 u, v 타우에서 뽑았어요. 요거에 대하여 얘 이제 교집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u하고 v는 어쨌든 타우에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u하고 v는 타우 알파에 포함되겠어요. 맞죠? 그러면은 또 역시 모든 알파에 대해서 u교 v는 타우 알파에 포함되는데요? 되죠. 타우 알파가 위상이니까. 각 타우 알파가 위상이니까. 맞죠? u 베타, u하고 v가 타우 알파에 들어간다면 교집합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게 얘가 모든 알파에 대해서 타우 알파에 다 들어가요. 모든 타우 알파에. 그럼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얘를 다 교집합 시킨 거예요? 자, 이렇단 얘기는 세 가지 공리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타우는 X상의 위상이 맞다. 됐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집합 X에 그 어떤 적당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 있어요. A라고 합시다. 적당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 걔가 위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적당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 A가 있는데 이 A를 포함하는 X상의 가장 작은 위상은 뭘까?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위에 정리를 보니까 당연히 누가 될 거냐면은 그 A를 포함하는 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위상들을 다 교집합시키면 얘는 위상이 돼야 안 돼요? 맞죠? 어쨌든 위상이고 뭔가를 교집합시킨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위상이 일단 되고 근데 이제 얘를 포함하는 X상의 위상 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교집합을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 맞다 아니다? 맞다. 이 A를 포함하는 여러분이 어떤 위상을 가져오더라도 그 위상에 이거는 제가 말한 지금 이거는 들어가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합집합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없느냐? 타워 1하고 타워 2가 x상의 위상이에요. 그 두 개 합집합한 거. 얘는 x상의 위상이 될까? 그거는 안 된다. 보통 교집합은 성질이 좋고 합집합은 성질이 좀 안 좋다 그랬죠. 합집합은 요거는 안 된다. 간단한 예로 일단 no, 아니요. 예로 x는 a, b, c 이렇게 세 점 집합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타워 1을 공집합 x, a 한 점 집합 타워 2를 공집합 x, b 한 점 집합 이거 각각 다 위상 되거든요. 맞죠? 근데 얘네들 두 개 합집합하면 타워 1, 타워 2 합집합하면 얘인데 요거 위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거 합집합한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따라서 얘는 위상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반례가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합집합은 보장을 못한다라는 거. 자, 됐고 예제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 위상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인데, 자 뭐냐면 여유한 위상하고 여가산 위상이라는 거예요. 자 각각 정의가 뭐냐면 여유한 위상은 뭐냐면 임의의 집합, 공집합이한 임의의 집합 x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위상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은 어떤 걸 계집합으로 하고 있냐면은 여집합이 유한집합인 거. 그리고 공집합까지 포함시켜요. 당연히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집합은 따로 포함을 시켜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정의는 이거예요. 여집합이 유한집합인 거. 그리고 또 공집합까지 하나 더. 자, 요거는 우리 만약에 얘를 포함시킨 거가 x가 만약에 무한집합이면은 어떻죠? x가 무한집합이면은 공집합의 여집합 얘는 x인데 얘가 유한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쪽에. 그러면은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을 인위적으로 넣어준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 집합은 인위적으로 넣어줄 필요 없느냐? 그렇죠. 왜냐면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 안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이 공집합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x가 유한이면은 상관없지만 무한이게 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넣었다. 어쨌든 이게 여집합이 유한인 걸 모아놓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유한 위상이라고 해요. 그럼 여집합이 가산인 걸로 바꾸게 되면 여가산 위상이라고 한다. 예. 둘 다 조금 어쨌든 다르긴 한데 약간 이제 유사한 성질은 가지고 있고요.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각각 x상의 위상이 됨을 보이시오. 이거예요. 얘도 그럼 똑같겠죠. 요거 아까 여집합, 공집합 넣은 거. x가 여기서는 무한 말고 이제 뭐 x가 요거 비가산이다. 그러면 이제 공집합의 여집합의 x인데 얘가 지금 비가산이라는 거니까 공집합이 이 첫 번째 케이스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따라서 따로 넣어준 거예요. 자, 여유한 위상, 여가산 위상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위상이 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증명은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첫 번째 것만 보이도록 하겠다. 두 번째 거는 유사합니다. 유한이라는 말을 증명해서 유한이라는 말을 다 가산으로만 바꿔주면은 증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보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리 세 가지 만족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집합은 타워 F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들어가는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X가 타워 F에 들어간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의의 개수 임의의 U 알파라고 할게요. 타우 F에서 뽑은 거. 그럼 얘네들의 합집합이
다시 타우 F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를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이 타우 F에 들어간다는 게 성질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좀 경우를 조금 나눠 줘야겠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알파에 대해서 U알파가 만약에 다 공집합이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 다 합집합한 거,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공집합이거든요. 따라서 타우 F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 케이스의 여사건은 뭐죠? 모든 알파에 대해서 공집합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런 첨수가 있을 수 있다. 걔를 알파 제로라고 할게요. 어떤 적당한 알파 제로가 있어가지고 U알파 제로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U알파 제로에 대해서는 여집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U알파 제로는 계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이 타워 F에 들어가는 애예요, 아니에요? 맞죠? 들어가는 애인데 공집합은 아니래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니까 앞쪽 케이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집합이 유한이다라는 거거든요. 요 여집합이 유한이다. 일단 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 정보로 어떻게 요 합집합이 첫 번째 케이스라든지 어쨌든 타우 F에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둘이 관련이 있죠. 예, 합집합한 거. 요거랑 U알파의 여집합을 각각 비교를 하면 어때요? 원래는 이렇게 됐거든요. 여집합하기 전에. 그러면 여집합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얘가 뭐다? 지금 방금 유한이다라는 정보 얻었거든요. 그러면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당연히 유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유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에 여집합이 유한인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죠? 얘가 타워 F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보인 거죠, 다 2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교집합. 임의의 두 개에 대해서만 보일게요. 임의의 UV에 대하여 교집합한 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도 이제 경우를 나눠보자. 만약에 U가 공집합이든지 또는 V가 공집합이든지, 요거이면은 얘네들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타워 F에 들어간다. 됐죠? 요거. 그럼 이제 얘 여사건은 뭐예요? 남은 케이스는 둘 다 공집합이 아닌 거. U도 공집합이 아니고 V도 공집합이 아닌 거.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U의 여집합하고 V 여집합이 다 모두 무슨 집합이라는 거냐면은 유한집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U 여집합, 그다음에 합집합, V 여집합. 얘도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이라는 거. 유한계 뭐 두 개 합집합 정도 해봤자 다시 유한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뭐죠? 유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거거든요. 그럼 이 집합의 여집합이 유한이다라는 거는 이 집합은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맞죠? 유교 V가 타워 F에 들어간다. 이렇다는 얘기는 요 타워 F가 위상이 맞다 아니다? 맞다. X상의 위상. 맞다 이거예요. 여가산 위상.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한이라는 말을 다 가산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노트할 게 있는데요. 노트 두 가지. 첫 번째, 임의 집합에서 여유한 위상이 주어졌어요. 즉 여유한 위상 공간인데 폐집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 여유한 위상 공간에서 F가 폐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F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 계집합이란 얘기거든요.
맞죠? 이런 관계죠. 그러면은 F의 여집합이 계집합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거든요. 맞죠? 그래서 F 여집합 얘가 유한이든지 또는 공집합이든지 요거예요. 그럼 그렇단 얘기는 F가 뭡니까? 잠깐만 다시. 이거 아니지. 다시 잘못했어요. F 여집합이 계집합이란 얘기는 얘의 여집합이 유한이든지 맞죠? 이해됐어요? 이게 계집합이라는 거는 첫 번째 케이스든지 두 번째 케이스인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은 그거의 여집합이 유한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여집합이 유한이든지 아니면 얘가 공집합이든지. 그럼 이거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F거든요, 그냥. F가 유한이든지 또는 F가 전체 집합이든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여유한 이상 공간에서 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걔가 유한이든지 전체 집합이든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가산 이상 여기에서 폐집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가산 이상에서는 같은 말 바꿔주면은 F가 뭐든지 F가 가산 집합이든지 또는 F가 전체 집합이든지 같은 논리로. 그래서 폐집합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